이번 판은 1억이요. 돈 말고 죗값이요. 1억짜리 수표가 화투판 위에 놓인 그날 밤, 경로당 안에서 진짜로 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2010년 11월,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경북 영양 산골마을. 해가 지면 골목이 금방 어두워지는 곳이었습니다. 봉황 경로당 불빛이 폐허변초 건조장 옆에서 노랗게 새어나왔습니다. 건조장은 오래전 문을 닫았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엔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그 옆 경로당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화투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패 내려놓는 소리, 낮은 웃음소리, 가끔 탁자 두드리는 소리, 마을 노인 67명이 저녁마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80살이었습니다. 화투를 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겉옷을 입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패를 냈는지, 누가 망설이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변초 수매장 출납원을 30년 했습니다. 숫자와 사람의 거짓을 같이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묻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굽었습니다. 낡은 군용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털모자를 벗었습니다. 83살 얼굴이었습니다. 깊은 주름, 오래 바깥에서 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최용팔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중달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요, 용팔이. 박중달이었습니다. 27년 만에 마을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디서 왔냐? 살아있었구먼. 이 사람이 왜 여기? 박중달이 배낭을 내려놓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영팔이 박중달을 봤습니다. 79살 경로당 화투판의 실세였습니다. 마을 기금 관리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돌아왔어?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백금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박중달을 봤습니다. 27년 전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박중달은 56살이었습니다. 삼판 마차꾼이었습니다. 두진이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두진, 백금네 할머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31년 전 냇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는 박중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박중달이 배낭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화투 한 벌을 꺼냈습니다. 케이스가 달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눌려 있었습니다. 박중달이 화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판 하자.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화투요?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이번 판은 1억이요.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들이 침묵했습니다. 최영팔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억? 어디 1억이 있어? 박중달이 배낭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자기 앞 수표를 꺼냈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경로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수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투를 받습니다. 낡은 화투 케이스, 다른 모서리. 백금네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 화투였습니다. 31년 전 마을 공동기금이 사라지던 그날 밤 바로 저 화투가 쓰였습니다. 백금네 할머니는 그걸 알았습니다. 출납원 30년 경력이었습니다. 한 번 본 물건은 잊지 않았습니다. 케이스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작은 잉크 얼룩이 있었습니다. 31년 전에 봤던 것이었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용팔이 나랑 한판 하겠어? 최영팔이 수표를 받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걸어?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 걸어. 내가 가진 게 뭔데?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노인들이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31년 전 그 밤이었습니다. 최영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중달이 화투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패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겁나면 안 해도 돼. 나는 기다렸으니까. 최영팔이 수표를 받습니다. 1억. 최영팔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화투를 집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그것을 받습니다. 이번 판은 1억이요. 돈 말고 죗값이요. 백금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경로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중달이 백금내 할머니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벽에서 등을 떼고 자리를 당겨 앉았습니다. 오늘 이 판은 처음부터 지켜봐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산골 마을 첫눈이었습니다. 봉황 경로당 노란 불빛이 눈 내리는 밤속에 작게 빛났습니다. 화투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한 화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1년 전 그날 밤으로 한 장씩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백금내 할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기억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왔습니다. 경로당 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중달과 최영팔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머지 노인들은 양옆에 물러 앉았습니다. 백금내 할머니는 구석에서 봤습니다. 박중달이 화투를 섞었습니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삼판에서 오래 일한 손이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넓었습니다. 패를 나눴습니다. 최영팔이 자기 패를 받습니다. 표정을 숨겼습니다. 백금내 할머니는 최영팔의 손을 받습니다. 패를 받을 때 왼쪽 검지가 살짝 구부러졌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올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30년 출납 경력이 사람 버릇을 읽었습니다. 첫 패가 깔렸습니다. 박중달이 패를 냈습니다. 최영팔이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테이블 위 1억짜리 수표가 경로당 형광등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용팔이 오래됐지. 최영팔이 패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가 같이 앉아 패 잡은 게.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 없어.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있는데. 패 하나가 테이블에 내려졌습니다. 박중달이 말을 이었습니다. 1979년 봄이었어. 두진이하고 셋이 여기서 화투 쳤잖아. 저 건조장 앞에서. 최영팔이 패를 집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금내 할머니의 귀가 곤두섰습니다. 두진,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1979년이면 남동생이 죽기 2년 전이었습니다. 박중달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두진이가 술을 잘 못 마셨잖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졌지. 최영팔이 패를 냈습니다. 옛날 얘기 왜 해?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가 오늘 얘기니까. 경로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노인 하나가 기침을 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패가 깔렸습니다. 박중달이 화투 케이스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 패 기억해, 용팔이. 최영팔이 케이스를 받습니다. 그냥 낡은 패요.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1979년에 산 거요. 두진이가 산 거야. 장에 가서 자기 돈 주고 샀어. 최영팔이 패를 잡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두진이가 이 패로 화투 칠 때마다 잘 못 이겼어. 워낙 패 볼 줄을 몰라서.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쳤지. 백금네 할머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화투 치던 동생이었습니다. 패를 볼 줄 몰라서 항상 지던 동생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횡령범으로 몰렸습니다. 1981년 마을 공동기금 1억이 사라지던 날, 두진은 그의 겨울 냇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차가운 물속이었습니다. 스스로 들어간 건지, 누가 밀어넣은 건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백금네 할머니는 그날부터 29년을 살아왔습니다. 세 번째 패가 깔렸습니다. 최영팔이 패를 냈습니다. 이번엔 손이 조금 빨랐습니다. 서두르는 패였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봤습니다. 최영팔이 이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중달이 최영팔의 패를 받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용팔이 서두르면 안 되지. 오늘 밤은 길어.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1억 받고 싶어?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판 이기면 받는 거 아니요.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 돈이 어디서 온 줄 알아? 최영팔이 패를 잡은 채 받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거요. 산판에서 나무 날랐어. 강원도, 경남, 전북. 안 간 데가 없어. 마차 몰고 다녔어. 하루에 12시간씩 노인들이 박중달을 봤습니다. 박중달이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모은 게 딱 1억이요. 왜 1억인지 알아? 최영팔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그날 사라진 마을 공동기금이 1억이었으니까. 경로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영팔이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두진이가 억울하게 죽었어. 그 돈 갚으러 온 거요. 최영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진이가 손 뗀 거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요.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두진이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 손댈 사람이 아니요.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요? 최영팔이 멈췄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박중달을 봤습니다. 증거. 박중달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판이 끝나기 전에 증거가 나올 거요. 최영팔이 웃었습니다. 무슨 증거? 박중달이 패를 집었습니다. 계속하자. 네 번째 패가 시작됐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노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백금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화장실이요.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폐여변초 건조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건조장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조장 안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건조장은 오래전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천장이 부분적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삐걱거렸습니다. 바닥에 낡은 건초 냄새가 났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천장을 봤습니다. 박중달이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31년 전 이 건조장은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기금 장부가 여기서 관리됐습니다.
백금네 할머니는 출납원이었습니다. 이 건조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천장 쪽 나무 선반이었습니다. 오른쪽 귀퉁이. 백금네 할머니가 기둥을 잡고 낡은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80살 몸이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선반에 손이 닿았습니다. 먼지가 두꺼웠습니다. 손을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뭔가 닿았습니다. 딱딱한 것이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낡은 비닐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비닐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놓고 비닐을 벗겼습니다. 안에 공책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마을 공동기금 출납장부 1978년에서 1981년. 백금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31년 만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출납원이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건 익숙했습니다. 1981년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11월, 12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2월 항목에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덧쓴 자국이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핸드폰을 가까이 댔습니다. 원래 숫자 위에 다른 숫자가 써 있었습니다. 원래 숫자는 눌러 쓴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름도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백두진,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그 위에 덧쓴 게 있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건조장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건조장을 나왔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경로당 불빛이 보였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걸었습니다. 80살의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화투 소리가 났습니다. 박중달과 최용팔이 아직 패를 잡고 있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박중달이 백금네 할머니를 봤습니다. 가방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최용팔이 백금네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봤습니다. 최용팔의 얼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중달이 패를 냈습니다. 계속하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경로당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화투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로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윤소미가 들어왔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면사무소 회계조사 계약직이었습니다. 두꺼운 점퍼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봤습니다. 소미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죠. 박중달이 소미를 봤습니다. 백금네 할머니도 봤습니다. 소미가 백금네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부 찾으셨어요? 백금네 할머니가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용팔이 소미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왔어. 마을 기금 조사 나온 거요. 최용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금 조사? 박중달이 패를 집었습니다. 어서 하자. 최용팔이 소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패를 잡았습니다. 5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소미가 백금네 할머니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부 상태 어때요? 백금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정 흔적 있어. 이름이랑 숫자 둘 다. 소미가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소미가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1981년 12월 페이지였습니다. 소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볼펜 더 쓴 거 맞아요. 원래 글씨는 연필이었는데 위에 볼펜으로 다른 이름을 쓴 거예요. 백금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두진이 이름이 원래 없었던 거요.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래 이름은 눌린 자국으로 봐야 해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소미가 돋보기를 다른 각도로 댔습니다. 지금은 육안으로 완전히 판독은 어렵고요. 감식하면 나와요. 백금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식? 네. 이 장부 원본 있으면 국과수에 의뢰하면 돼요. 백금네 할머니가 장부를 봤습니다. 31년 동안 천장 선반에 있었습니다. 두진이 죽고 나서도 이 장부는 여기 있었습니다. 누군가 치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소미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부 언제 나왔는지 알 수 있어? 소미가 말했습니다. 보관 기간은 종이 상태로 추정하고요. 마지막 기록 날짜는 장부 안에 있어요. 백금네 할머니가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1981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두진이 냇가에서 발견된 게 1981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닷새 전이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화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중달이 최영팔에게 말했습니다. 용팔이 그때 기억나? 최영팔이 패를 냈습니다. 뭐가? 1981년 12월 기금 돈 없어진 거 처음 알았을 때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두진이가 손댄 거 알았을 때지.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장부에 이름 있었잖아. 박중달이 패를 집었습니다. 그 장부 누가 썼어? 최영팔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기금 관리인이 썼겠지. 그게 누구였어?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내가 관리했어.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알았지.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는 내가 썼겠네. 최영팔이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중달을 봤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 거요? 박중달이 수표를 가리켰습니다. 이 판 이기면 1억 가져가. 지면 그날 밤일 말해. 그게 약속이요.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내가 질 것 같아? 박중달이 웃었습니다. 모르지. 근데 용팔이 너 오늘 좀 이상하지? 패 볼 때마다 손 떨려. 최영팔이 손을 봤습니다. 실제로 조금 떨렸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봤습니다. 최영팔의 왼쪽 검지가 계속 구부러졌다 펴졌다 했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의 버릇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소미가 백금네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장부 말고 다른 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백금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소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면사무소 기록이었습니다. 1981년 기준으로 마을 공동기금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면사무소에 보관된 거요. 백금네 할머니가 봤습니다. 소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1981년 11월 30일 기금 계좌 출금 금액 1억 원 인출인 최영팔. 백금네 할머니가 그 줄을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소미가 말했습니다. 인출한 사람이 최영팔 씨예요. 두진 씨 이름은 없어요. 백금네 할머니가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11월 30일 인출, 12월 23일 장부 마지막 기록, 12월 28일 두진 사망. 숫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납원 30년이었습니다.
숫자의 순서를 읽는 건 숨 쉬는 것만큼 익숙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 찾았어? 소미가 말했습니다. 저번 달이요. 기금 기록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오래된 서류인 줄 알았는데 인출인 이름 보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백금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중달한테 알렸어?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달 어르신이 먼저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마을 기금 기록 확인해 달라고요. 그래서 같이 찾은 거예요. 백금네 할머니가 박중달을 봤습니다. 박중달은 최영팔과 패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30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먼저 서류부터 찾았습니다. 두진이 친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두진이 생각났습니다. 웃으면서 화투 치던 얼굴, 패를 볼 줄 몰라서 항상 지던 얼굴, 화투패를 장에 가서 자기 돈 주고 사온 얼굴, 그 얼굴이 횡령범이 됐습니다. 1981년 겨울이었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최영팔이 패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6번째 판이 끝나는 참이었습니다. 박중달이 웃었습니다. 잘 치네, 용팔이.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거 보니까 아직 할 말이 많은 모양이요.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이요. 1981년 12월 22일. 기금 돈 없어진 거 두진이한테 뒤집어 씌우던 밤. 최영팔이 굳었습니다. 노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여기 없었어. 삼판 일 때문에 강원도 가 있었어. 근데 나중에 들었어. 두진이가 울면서 아니라고 했다고. 최영팔이 패를 집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두진이가 왜 울었겠어? 억울하니까 울었지. 최영팔이 패를 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그 패를 봤습니다. 손이 빠른 건 이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소미가 백금네 할머니 귀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서류 꺼내도 될 것 같아요. 백금네 할머니가 가방을 봤습니다. 안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31년 된 장부, 그리고 면사무소 인출 기록. 백금네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영팔이 그쪽을 봤습니다. 박중달도 봤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영팔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장부를 알아봤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용팔이. 최영팔이 백금네 할머니를 봤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장부 기억하제.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백금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건조장 천장 선반이요. 내가 꺼냈어. 최영팔이 장부를 봤습니다. 박중달이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용팔이. 최영팔이 박중달을 봤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 판 남았어. 마지막 판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경로당 창문에 눈꽃이 맺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최영팔이 장부와 수표를 번갈아 봤습니다. 백금네 할머니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30년 출납 경력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많이 봤습니다. 최영팔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패를 집었습니다. 마지막 판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판이었습니다. 박중달이 패를 섞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최영팔이 테이블 위 장부를 봤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장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박중달이 패를 나눴습니다. 최영팔이 자기 패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중달이 첫 패를 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최영팔이 패를 봤습니다. 집었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용팔이. 최영팔이 봤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두진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최영팔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었어. 산판에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이 말해줬어. 패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두진이가 마을회관 앞에서 사람들한테 말했대. 나는 안 했다고. 믿어달라고. 최영팔이 패를 잡은 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지. 최영팔이 패를 냈습니다. 빠른 손이었습니다. 박중달이 받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믿었겠어. 장부에 이름이 있으니까. 기금 관리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 그만해.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오늘 끝내야 하니까 해야지. 두 번째 패가 깔렸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1981년 12월 페이지였습니다. 소미가 면사무소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최영팔이 그것을 봤습니다. 면사무소 서류였습니다. 최영팔의 눈이 멈췄습니다. 소미가 말했습니다. 1981년 11월 30일 기금 계좌 인출 내역이에요. 인출인 이름이 최영팔로 돼 있어요. 최영팔이 소미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미가 말했습니다. 면사무소 원본 기록이에요. 위조된 게 아니에요.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내가 관리인이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출금한 거요. 그게 뭐가 이상해. 소미가 말했습니다. 출금하고 나서 장부에 백두진 이름으로 기록을 바꾼 게 이상한 거죠. 최영팔이 굳었습니다. 박중달이 패를 냈습니다. 용팔이. 최영팔이 봤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산판 다니면서 이날만 생각했어. 패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두진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 나는 알았어. 근데 증거가 없었어. 돈도 없었어. 힘도 없었어. 박중달이 수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았어. 1억이 될 때까지 모았어. 두진이 대신 갚으려고. 최영팔이 수표를 받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여, 용팔이. 이 돈은 진짜 도박 돈이 아니여. 이 판은 처음부터 도박이 아니었어. 최영팔이 박중달을 받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너 입으로 말하게 하려고 판을 깐 거요.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여?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지지. 너는 젊을 때도 그랬어. 돈 보면 눈이 달라졌어. 오늘도 그럴 줄 알았어. 최영팔이 수표를 받습니다. 1억짜리 수표였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이기면 가져가. 근데 지면 말해. 그날 밤 진짜 뭐가 있었는지. 세 번째 패가 깔렸습니다. 최영팔의 손이 느려졌습니다. 패를 잡는 손이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그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팔이 패를 냈습니다. 박중달이 받았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용팔이, 두진이가 왜 내과에 갔겠어? 최영팔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억울해서 갔겠지. 아니면. 최영팔이 패를 집었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누가 보냈겠지.
경로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노인 하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영팔이 패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용팔이. 최영팔이 백금내 할머니를 봤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두진이가 그날 밤 혼자 갔어? 최영팔이 백금내 할머니를 오래 봤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부터 29년 동안 이것만 생각했어. 내 동생이 혼자 갔는지 아닌지. 최영팔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패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미가 수첩에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용팔이 마지막 판이요. 패 잡아. 최영팔이 패를 집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패가 시작됐습니다. 패가 2장 남았을 때였습니다. 최영팔의 손이 수표 쪽으로 갔습니다. 수표를 잡으려는 손이었습니다. 박중달이 최영팔의 손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최영팔이 수표를 집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봤습니다. 최영팔이 수표를 쥔 채 한참 동안 테이블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돈이었어. 경로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최영팔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기금 내가 10년 관리했어. 공도 많았어.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돈이 생겼을 때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박중달이 받습니다.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두진이는 항상 내 옆에 있었어. 그날도 건조장에 같이 있었어. 내가 장부 고치는 거 봤어. 백금내 할머니의 손이 장부 위에서 멈췄습니다.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두진이가 말하겠다고 했어. 마을 사람들한테 말하겠다고. 노인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최영팔이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겁을 줬어.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두진이가 울면서 나갔어. 최영팔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은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최영팔이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갔어. 두진이가 어디 갔는지는 몰라. 백금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갔어? 최영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나갔어. 내가 쫓아간 건 아니여. 백금내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나간 것이었습니다. 두진이 혼자 울면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채로,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리고 냇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수첩에 적은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중달이 최영팔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표나. 최영팔이 수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중달이 수표를 집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금내야. 백금내 할머니가 받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두진이 대신 갚는 거요. 늦었제. 백금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박중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가 말했습니다. 오늘 진술 내용 기록했어요. 면사무소 통해서 정식 접수할게요. 장부 원본이랑 인출 기록 같이 제출하면 재조사 열릴 거예요. 최영팔이 테이블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최영팔을 봤습니다. 79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것이 오늘 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수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부도 넣었습니다.
소미의 서류도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박중달이 화투를 모았습니다. 패를 한 장씩 겹쳤습니다.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백금내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금내 내가 가져. 두진이 패요. 백금내 할머니가 화투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다른 모서리, 낡은 케이스. 두진이 장에 가서 자기 돈 주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케이스를 손에 쥐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소미가 면사무소에 정식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장부 원본은 국과수로 넘어갔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결과는 소미가 직접 백금내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1981년 12월 장부. 더 쓴 이름 원본은 최영팔로 확인됐어요. 백금내 할머니가 소미를 봤습니다. 두진이 이름은 없었어? 소미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백금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박중달이 가져온 1억은 두 곳으로 나눠졌습니다. 절반은 당시 공동기금으로 피해 입은 마을 유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봉황경로당 공동급식비로 쓰이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노인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박중달이 마을을 다시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경로당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중달이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가요.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요. 할 일 했으니까. 백금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두진이가 고마워할 거요.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금내야. 백금내 할머니가 받습니다. 박중달이 말했습니다. 두진이가 항상 말했어. 누나 자랑을. 숫자 하나도 안 틀린다고. 사람 하나도 안 잊는다고. 백금내 할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박중달이 배낭을 고쳐 맸습니다.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굽은 어깨, 낡은 배낭, 30년을 삼판에서 보낸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박중달이 멈춰서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도 손을 들었습니다. 박중달이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경로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투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패를 한 장씩 모았습니다. 가지런히 겹쳤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잃은 건 돈이 아니었어. 사람 하나였지. 경로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폐허변초 건조장 지붕 위에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두진이 생각났습니다. 웃으면서 패 잡던 얼굴, 항상 지면서도 웃던 얼굴, 이제 그 얼굴에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백금내 할머니가 화투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두진이 패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